정부가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까지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3일 하루 동안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속에 이어진 사전투표 현장 모습 취재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지자체별 건설 현장 해빙기 점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안전 문제의 걱정이 줄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의 존치 여부와 활용 방향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민관협의회 내부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총선 때도 코로나19 여파 속에 투표를 치른 바 있죠. 네, 올해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걱정이 더 컸지만 그만큼 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우리 동네 사전투표소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손 소독부터 꼼꼼히 하고 위생 장갑도 낍니다. 체온 체크 좀 하겠습니다.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을 때까지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서로 1m 간격을 두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대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차례가 되면 한 명씩 기표소에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올해는 코로나 확진자도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하루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같은 곳에서 투표를 한다 해도 투표장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유권자가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기표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전수칙 잘 지키니까 여러분들의 투표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확진자 탓에 걱정도 있었지만 한 표에 대한 자부심은 더 컸습니다.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다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왔습니다. 4일에서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 오는 9일 본투표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정규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만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인천은 4일 0시 기준 16,68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날 15,964명의 감염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1일 최다 기록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0.6%,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36.4%입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에서 2,525명, 계양에서 1,823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경기도는 4일 0시 기준 76,726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역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47.8%,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45.1%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에서 4,553명, 김포에서 3,105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3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약 7만 명이 증가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도 정부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인원은 기존대로 6명을 유지했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거리 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확진자 폭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3일 하루 동안에만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도 잡아야 하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도 살려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 현장 점검 360도에서 이정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50%를 넘긴 부천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공사 현장. 고층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난간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난간대가 있을 건데 왜 없죠? 그게 이제 그 승단하고 조정을 하면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최소한의 작업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이쪽에서 하신다고요, 이렇게요? 네, 이쪽에서 합니다. 이쪽에서 안쪽에서. 그 제대로 나올까요? 임시로 받쳐놓은 얇은 합판만이 간신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저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는 규정품이 아니죠. 예. 원래 작업할 때는 작업할 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이거는 그냥 합판이잖아요. 건물 내부 곳곳에 추락 방지용 덮개도 대충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고정을 시켜놔셔야지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죠. 이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도 보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해빙기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곳곳에 점검해야 할 요소가 다수입니다. 오, 유증기가 있네요. 특히 겨우내 쓰다 남은 연료 찌꺼기는 자칫 화재나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공사 금액이 얼마죠? 208억이다. 200. 그럼 보건 관리자가 없네요. 예.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하죠? 인근 또 다른 건설 현장,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 작업용 엘리베이터부터 전기 합선 여부는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마감 작업을 할 때 작업자들이 안 다칠 수 있는 거, 감전이라든지 또 그 전동 공구에 살을 말린다든지 이런 거 2차적인 거를 이상이 있나 없나를 좀 살펴주는 거예요. 해빙기 사고에 대비한 점검 대상인 부천 건설 현장은 이달에만 모두 43곳. 공사비 50억 원 이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현장입니다. 규정 위반 사업장에는 공사 중지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사전 점검을 통해서 그 근로자, 작업하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 전체 건설 공사 현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등을 포함해 모두 400여 개소. 여전한 안전 구멍이 현장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미쓰비시 줄사택의 존치 여부와 활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 3월이 된 지금까지도 결정은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재필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자 먼저 결정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관협의회의 합의 지연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7월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일본의 강제징용을 증명할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흔적이죠. 하지만 너무 낡고 방치된 탓에 흉물로 남았고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하루빨리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부평구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당초 부평구는 이 3번의 회의를 통해 미쓰비시 줄사택을 얼마나 어떻게 보존할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이에 부평구는 올해 초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논의는 두 축입니다. 그 미쓰비시 줄사택을 얼마나 보존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할 것이냐입니다. 당초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2동을 허물고 주민 요청사항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산 40억 원도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논의를 거치면서 두 가지의 안이 추가로 더 제안됐습니다. 먼저 변경 1안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2개 동의 절반을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절반을 문화재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예상 사업비는 약 52억 원인데요. 남은 2개 동에 대한 보존 방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2안입니다. 줄사택 2개 동을 문화재로 보존 활용하고 남은 2개 동을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30억 원인데요.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재정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로 이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주민 편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주장, 여기에 사업비도 많게는 13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까지 민관협의회 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합의가 미뤄지니 결정도 미뤄지는 것이고요. 때문에 부평구는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둬서 여기서 합의를 먼저 이루고 민관협의회에서 이 합의안의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로 그 인원을 줄이면 그 합의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장인데요.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합의를 이룰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부평구에서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익성 부평구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던 그 정했던 시간부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나와서 의견을 좀 좁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의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지, 지금처럼 계속 질의한 어떤 회의 이거를 통해서 의견 도출을 해보겠다,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 근데 의견이 전혀 모아지지가 않아요. 네, 이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방안 도출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평구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부평구는 민관협의회의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배경이 지역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를 뒤집고 부평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부평구는 3월 중 다시 민관협의회 회의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제한 시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과 관련된 갈등 해결은 오랜 시간이 이어져 온 지역의 수건인데요. 앞으로도 진행 상황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 기업 지원인데요. 김포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청년 기업들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겁니다. 청년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김포시 추천을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처음 특례 보증을 받는 업체는 특례 보증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피싱 지킴입니다. 부천에 훈훈한 소식이 들어온 건데요. 부천 원미경찰서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이른바 피싱 지킴이 1호 시민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부천 원미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A씨는 지난 1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한 30대 여성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고 해당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됐습니다.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던 A씨는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찰에 곧장 신고를 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부천을 비롯해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기지를 발휘해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는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